안녕하세요. 22번째 시간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21강 전까지의 그 프레젠테이션과 22강의 프레젠테이션이 색깔이 좀 틀리죠. 21강까지의 프레젠테이션은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. 이걸 모르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어,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 위해 준비했던 자료라면 이제는 C++과 아니면 그보다 좀 앞선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C++ 같은 경우에는 C와 가장 큰 틀린 점이 있다면 객체 지향 언어라는 겁니다. 객체 지향이라 그러면 어렵죠. 객체 지향이라는 게 과연 뭘지 한번 오늘은 뭐 전부 단을 알 수는 없지만 객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그냥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. 오늘은 선생님 뭐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같은 시간은 뭐 실습 자체가 없고요. 그 객체에 대해서 뭐 준비한 자료가 없고 선생님이 설명을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. 생각과까지 선생님이 뭐 프로그램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좀 쉽게 지금까지 앞으로 공부할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프레젠테이션도 2장만 준비했고요.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먼저 객체는 말이 어렵죠. 그냥 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사물이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? 그냥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컴퓨터도 객체고요. 사람도 객체고, 뭐 기타가 있으면 기타도 객체고,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도 객체고, 이게 전부 다 객체입니다. 눈에 보이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의 뭐 상상으로 그려질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을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예를 들면 자동차가 있죠.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동차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 뭐 자동차 그 본체도 있을 수 있고요. 의자도 있고, 그다음 바퀴도 있고,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그거 마찬가지로 자동차라는 하나가 객체로가 될 수 있지만 이걸 쪼개 보면 바퀴도 객체고요. 그다음에 의자도 안에 들어있는 의자도 하나의 객체고요.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모든 게 다 객체입니다. 이 객체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객체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모든 거를 작은 단위로 분류했어도 객체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럼 객체 지향이란 뭐냐? 객체 지향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객체 단위로 한번 생각을 해서 만들자라는 게 객체 지향입니다. 그러니까 객체 지향이라는 건 뭐 어른들이 만든 언어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객체를 뭐 바라본다죠. 바라본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객체가 사물이니까 작은 단위의 사물이니까 사물 단위로 쪼개서 한번 해보자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고요. 그럼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뭐 크게 네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추상화고요. 두 번째는 캡슐하고 세 번째는 모듈성이고요. 네 번째는 계층성입니다.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하는데 이거의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선생님 설명드리고 오늘은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. 먼저 추상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추상화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하는데
컴퓨터 안에는 OS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자주 쓰는 뭐 게임이 있다 그러면 게임도 있지요. 게임 안을 보면 뭐 알겠지만 별도의 다른 뭐 엔진이라는 게 게임 엔진이라는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캐릭터도 있고요. 캐릭터도 있잖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을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움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게임이 엔진이 뭔지, 컴퓨터가 뭔지, OS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두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이게 추상화입니다. 우리는 캐릭터를 움직여서 뭐 사냥을 하고 뭐 먹고 에너지를 만들고 하지만 요것만 알면 됐지 요 단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무슨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다른 뭐 기능에 있는 함수나 뭘 가져다 썼다. 그러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기능만 알면 되지, 요 부분만 알면 되는 거죠. 요 부분만 알면 되지, 이 전체를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. 그게 추상화입니다. 두 번째는 캡슐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캡슐화는, 추상화와 연관이 있지요. 있는데,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이 쉬울까요? 예를 들면, 자동차가 있어요. 자동차가 있는데,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있는데, 이 자동차는 본체도 있고요. 본체도 있고, 바퀴도 있고, 뭐 의자도 있고, 이렇게 나눠져 있죠. 요 하나하나 단위를 프로그램으로 짜는 거를 얘기합니다. 이게 그러니까 기능 단위가 모여 있다. 그게 캡슐이죠, 캡슐. 캡슐이 뭐죠?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. 캡슐 약 같은 경우에는, 알약 같은 경우에 쌓여 있죠. 요 안에 하나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걸 캡슐화라고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캡슐 안에 꼭꼭 숨겨 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. 세 번째는 모듈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모듈성은 캡슐화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. 캡슐이 이렇게 프로그램 기능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면 모듈성은 요 자체를 이야기합니다. 예를 들면 이게 쌓여 있는 캡슐이라면 모듈성은 이 작은 단위로 쌓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모듈이라고 하면 바퀴라는 거를 자동차에서 요 바퀴를 하나의 모듈이라고 하지요. 작은 단위를. 그런 식으로 쌓여 있는 거죠. 이해되시죠? 좀 어렵다고 하면 어차피 추상화와 캡슐화와 모듈과 요 계층은 약간 좀 틀리지만 요 세 개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풀이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모듈성은 작은 단위로 만들어 놓았다. 프로그램을. 그 이야기입니다. 그러면 이 작은 단위로 왜 만들어 놨을까요? 좋은 점이 있죠. 내가 이 자동차에서 바퀴를 예전에는 지름이 뭐 30cm짜리를 썼는데 산에 가려니까 이게 빵꾸가 자주 나요. 구멍이 나서 이걸 50cm짜리를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바퀴만 바꾸면 되는 거죠.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로 뭐
내가 다른 걸 바꾸지 말고 요 바퀴라는 프로그래밍만 바꾸면 다른 건 건들지 않고 여기만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모듈화가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마지막으로 계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이 계층성을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. 왜냐하면 계층이라고 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뭐가 틀리냐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요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듈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듈 하나가 모듈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자체를 계층화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어요. 이해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있습니다. 이것도 맞습니다.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고요. 이게 맞습니다. 이게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층화가 되는 거죠. 예를 들어볼게요. 자동차를 아까도 또 똑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보면 보통 이런 걸 많이 수행하는데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간다라는 개념이 일단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앞으로 간다, 뒤로 간다가 만들어지고요. 앞에서는 또 빨리 간다, 느리게 간다, 보통으로 간다가 만들어지고요. 빨리는 시속 50km로 간다, 100km로 간다, 150km로 간다. 이렇게 나눠지는 걸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, 이런 게 계층화죠. 단순히 모듈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계층이 아니고요. 기본적인 걸 만들고 거기에 세분화해서 가는 걸 얘기합니다. 이렇게 되면 뭐가 좋죠? 그러면 하나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거의 특성을 맞춘 요 밑에 하위 계층만 바꾸게 되면 프로그램의 변화를 자주 시킬 수 있죠. 쉽게. 예를 들면 자동차라는 프로그램을 해놓고 다시 승용차, 화물차, 그다음에 트럭, 봉고차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, 예를 들면 승용차는 자동차에서 작은 거, 작고 그다음에 휘발유로 하는 거라면 화물차는 2인용이고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다라는 특성이 있고요. 이런 식으로 요 자동차에서 요거만 바꾸면 승용차가 되고 요것만 바꾸면 화물차가 되고 트럭이 되고 봉고차가 되고,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금방 변화시킬 수도 있고, 그리고 개선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있고,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사실 좀 어렵습니다. 어렵지만 이것들은 객체 지향을 프로그램을 할 때,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겠다. 사실 지금까지는 예제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치는 수준에 불과했다면,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했던 거를 이 프로그램화 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, 이걸 어떻게 만들까,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할 때, 이 객체 지향이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죠. 특성이지만 문제 해결 방법, 추상화, 캡슐화, 모듈화, 계층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이해한다면 앞으로 객체 지향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할 겁니다. 이야기할 거지만 이
요 객체 지향이라 하면 요 네 가지를 주상화, 캡슐화, 모듈성, 계층성은 꼭 알고, 객체 지향이다 그러면 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선생님이 뭐 별도의 자료 없이 그냥 아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, 좀 어려우면 한 번 더 강의를 들으시고 앞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